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현재 신혼 6개월 차로 남편과 함께 제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 때문이었죠. 그 친구는 잔머리를 잘 굴리고 알아주는 사람들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애였어요. 항상 깃발에 길이 걸려 넘어지면서 말을 잘못해 정체를 드러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한 나이는 어린 고등학생임에도 사람을 다루는데 능숙했고, 특히 남자들에게 찝찝하게 다가가며 사람을 조종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사람 만나기도 잘하는 애였어요. 그런데 와중에 저를 팔아먹어서 사람들을 권태롭게 만든 적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친구라기보다는 진실한 인연이라고 하고 싶네요. 그 이름은 향미고 눈도 크고 키도 날씬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향미에게 호감을 보이는 남자들도 많았는데 향미는 그 중에서 어리숙하고 순진해 보이는 남자들을 선택해서 꼬시고 사탕을 준 말로 꼬셔서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목걸이에 별을 달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다시는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향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향미는 제게 말을 잘 붙였어요. 말투를 바꾸어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이나 말수도 많지 않고 건방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런 저를 만만하게 보았던 건 아닐까 싶어요. 저는 특별히 향미를 밀어내거나 무시하지는 않았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는 대답을 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반 남자 학생이 갑자기 제게 찾아와서 무턱대고 화를 내더라고요. 얘야, 김수정, 너 뭔데? 내가 뭐라고 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향 밑에 내 얘기를 이상하게 했냐? 너 나랑 얘기를 해봤어 같은 반이기 했어. 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이상하게 대우하는 거야? 말로 물어보고 싶다. 나는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 누군데? 나 너 누군지도 몰라. 그제야 그 남자생은 자기가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알고 보니 향미는 그 남자생한테 갑의 신발부터 가방까지 받아내고는 그와 함께 있었던 거였습니다. 연락을 끊었는데 그 남학생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박향미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남학생을 만나지 말라고 했다. 나의 친구들이 대신 이 문제를 설명해 주었다. 저기, 그건 분명히 박향미가 내 줄자를 치는 것이라고 수정해서 붙인 거라니까 말야. 개념도 제대로 해. 1학년 때도 그런 일이 많은데 내가 몰랐어? 박향미에 관하여 요즘에는 학교에서 소문이 나서 학원에서도 그러고 다닌다는데 생각해보니 나는 김수영이 방송반 아나운서였으니까 그를 알았는데 김수정은 나를 모르는 것 같더라. 어떻게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박향미가 날 이용하는 거라고 했는데 난 너무 멍청했던 것 같다. 남학생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돌아갔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었다. 일이 있겠다 싶어서 나중에 향미를 따로 부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향미에게 이런 말을 했어. 가간이더라고요. 나는 너를 친구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내가 싫다는데도 자꾸 만나자고 하니까 그랬던 거야. 어떻게 걔는 그렇게 눈치가 없냐? 정말 미안하게 됐다. 그건 내가 착각하게 만드니까 그런 거고 친구라면 더더욱 이런 일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 다시는 내일은 팔지 마 약속해 줘야 됐어. 친구가 이 정도도 이해 못 해주면 친구도 아니지. 김수정, 내가 방송 아나운서라고 뭐 되는 줄 아나. 그런데 뒤에서는 다 너를 욕하고 너는 잘난 척하고 재수 없다고 솔직히. 그래서 나도 친구 해주려고 했던 건데 넌 안 될 거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무한하게 끌어들이니까? 내가 내게 말을 걸어도 앞으로 나는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내 입에서 내 이름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진짜 황당하다. 먼저 말을 건 것도 향미 있고 반 아이들에게 인심을 밀어 친구 없는 것도 향미 있는데 오히려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다니요. 나는 진짜 이상한 애로 생각하고 다시는 말도 안 했어요. 나는 공부를 좀 하는 편이었는데 향미는 나보다 잘했어요. 항상 전교 순위 안에 이름이 들어 있었죠. 그런데 사기 여름이 지나고부터 성장이 오락가락하더니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랑 비슷하게 유지해서 결국 나와 향미가 같은 대학교에 갔어요.
하지만 저와 과도 다르고 공통 취미가 없는 것도 아니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1학년 때 교양 수업을 들을 때 몇 번쯤 맞닥뜨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향미는 마치 저한테 보여주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의 팔을 잡고 귓속말을 하며 저를 힐끔 쳐다보고 지나가곤 했어요. 정말 유치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도 기억나네요. 그 후로 졸업할 때까지 가끔 만날 때면 항상 다른 남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때마다 속으로 그저 여전하구나 하고 지나쳤어요. 졸업 후에는 향미와 마주칠 일이 없어졌어요. 회사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 겹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을 때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향미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곳은 바로 웨딩드레스 맞추는 곳이었죠. 샵에 갔다가 향미가 나를 인식하고 눈을 휘둥그레져서 입을 가리더니 마치 큰일이 발생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말했다. 김수정 맞지? 어째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이 동네 웨딩드레스 샵에 온 일이 있나? 나는 향미가 말을 섞어서 한다는 걸 싫어해서 듣지 않는 척하고 반대편 소파에 앉아 드레스 카탈로그를 살펴보았지만 향미는 내 옆에 앉지 않았다. 야, 김수정 아니야? 맞지? 모르겠어. 그러자 박미아가 나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는데 향미가 샵 직원들이 다 듣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너를 만나니까 정말 신기하고 새로워. 너를 아는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할 것 같아. 너 고등학교 다닐 때 나 없으면 같이 얘기할 사람도 없는 찐따였던 세상이 변하긴 했다. 너 같은 애도 이런 데를 다 오고 웨딩드레스 샵이 별되니 결혼할 사람이 올 수 있어서 드레스를 맞추는데. 그리고 너 기억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야말로 나 없으면 우리 반에서 너랑 얘기해주는 애도 없었잖아. 물론 내일 팔아서 남자애하고 헤어지기 전까지만 뭐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뭘 그렇게 정색을 해? 농담 모르니? 하여간 진지하기만 한 것도 여전하다라며 제 팔뚝을 때리는데 꼭 어제 보고 오늘 보는 사람처럼 천연덕스럽고 그게 너무 소름 끼쳤고요. 그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나도 결혼하는 거야? 내가 다음 달에 하려고 계획 중이야? 아, 그래. 넌 동창 카톡방에 안 들어와서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기 정말 비싸. 아무나 와서 맞추는 거 아니야? 그건 알고 온 거야? 그때 직원이 와서 드레스 준비가 됐다고 했어. 난 직원 안내를 받아 드레스를 입고 가봉했어요. 이미 전에 남편과 함께 와서 골랐던 거라서 제 몸에 맞추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향미가 커튼을 확 쫓고 들어와서 어떤 드레스를 입나 확인하는 거였어요. 어머, 손님 다른 분 가공할 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저랑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 아니니까 봐도 돼요. 그러더니 난 입고 있는 드레스를 보자마자 얼굴이 확 붙었어요. 박현미 좀 나가줄래? 너랑 나랑 이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잖아. 너는 예의가 없네. 제가 날카롭게 이야기하자 현미는 아직도 그런 데 있어? 나가야겠다고 했는데 가봉을 다 하고 샵에서 나오니 향미가 기다리고 있었어. 야, 너 그 드레서 진짜 내가 입어본 거 맞아? 그냥 보는 거 아니야? 1. 난 비싸서 안 입으려고 했어. 근데 우리 예랑이가 꼭 걸레라고 하더라고. 결혼식이 한 번뿐인데 제일 좋은 거 입으라고. 그래서 그 드레스는 그 샵에서 가장 비싼 것 중 하나였어. 향미는 아마 나가 그걸 입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 너는 남편이 될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이니? 사장이 될 수도 있어? 오, 사장이야. 어머, 얘가 정말 말 재미있게 해? 식당 사장도 사장이지. 그렇게 생각해도 돼? 사장일 수도 있지 하며 웃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한 번뿐인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결혼 한 번 하다가 결국 지금까지의 것들을 모두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번만 할지, 두 번 할지, 세 번 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만 아무튼 덕분에 오랜만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 우리 남편은 변호사야?
그는 그만큼의 변호사로서 잘 나가고 있어? 내 핸드폰 번호를 갖고 있으니 아냐.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내게도 문자를 보내줄게. 난 어떻게 사장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식당 주인이나 밥집 주인이어도 어쩌면 괜찮을지도 몰라. 사장이라고 생각했더니 그는 내 이야기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더니 길거리에서 괜히 손뼉아 치면서 깔깔대면서 얼굴을 내게 보여주기 전에 가버렸어요. 너무 황당하고 운이 없어서 그녀를 따라가 뒤에서 내가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냈다. 저희 남편 집안은 지방에서 대대로 유명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입점 요청을 받아왔지만 계속 거절했고 남편이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자신이 시도해보겠다고 부모님을 설득하여 입점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년이 되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예약이 2달 전까지 모두 마감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식당 운영이라는 말에 대답을 피하고 비웃었지만 사실 회사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았습니다. 또한 식당의 크기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수 있는 일이었고 혹시 이것이 향미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날 밤 향미는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줬다고 해요. 또한 그 이후로 이런 문자를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하라고 청첩장을 보냈다. 그런데 내 번호를 저장해놔. 우리 수준에서 고용할 수 있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남편한테 말 잘해줄 테니까. 이런 말씀을 하며 말이야. 경제가 어려우니 식당들이 잘 안 되다고 난리인데 너희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 거기다가 수준에 맞지 않는 옷까지 맞추느라 정말 허리도 휘었네. 내가 신랑이랑 가서 판매해줄 수 있으니까 식당 이름과 주소를 알려줘. 그리고 뭐라도 말 하나 없이 식당 이름과 백화점 지도를 첨부해서 보냈더니 그 후에 문자가 없더라. 그리고 한 주가 지난 후에 예상치 못하게 향미가 전화를 했어. 야, 말 좀 제대로 해야지. 그 정도면 단순히 식당이 아니라 기업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어? 거야 아주 작정하고 들이댔겠네. 안 보아도 뻔하다. 뻔해. 안 보는데 뭐가 뻔하다는 거야? 넌 어째서 그러니? 나이 먹고 철드는 게 아니라 전보다 더 이상해진 것 같다. 막말로 내가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내가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아냐고 하면 기분 좋겠어. 10년 만에 본 사람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향미는 제 말에 한 것 없이 생각만 줄줄 늘어났어요. 그래. 김수정, 내가 아무리 고상한 척, 도도한 척을 해도 속물이 있던 거야? 돈만 잘 벌면 어떤 직업이 됐든 장땡이다 이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식당이 뭐니? 너처럼 살면 평생 신분 상승이라는 걸 못 해보는 거다. 나처럼 변호사를 만나거나 의사 이런 직업쯤은 돼야 사회지도 계층이 돼서 위에도 앉아 있는 거야? 참. 천박하게 너는 돈밖에 모르는구나. 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줄 시간 없으니까 이만 끊을게. 그리고 나는 내 결혼식 못 가니까 내 청첩장은 너 안 줘도 되지. 그냥 서로 결혼하는 것만 알고 더는 보지 말자. 넌 그렇게 사람 살을 꼭 무자르듯 자르려고 하더라. 내가 이런 인성인 건 내 애랑도 알아. 적어도 10년 만에 만난 동창한테 신분 상승이 천박하다들리? 식당이 어쩌니 하는 너보다는 내가 다는 거 알 거야? 나 바쁘니까 끝난다. 야 김수정, 너 솔직히 말해. 내 남편은 변호사인데 너는 고작 식당 주인이라 짜증나는 거잖아.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쌀쌀하게 구는 거 맞잖아. 너도 내 자신에 대해 솔직히 인정해라. 너 진짜 머리 총 맞았어? 아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짓거리는 그나 나는 우리 신랑 대신. 변호사 친구의 사건을 의사들과 트럭으로 운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너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나는 진짜로 통화를 끊겠어? 저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남의 점심시간을 이렇게 망쳐버린다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 또한 동창들 단톡방이 있었는데 아마 향미가 있는 방과 다른 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속한 톡방에는 향미가 없었거든요.
나는 나와 향리 둘 다 아는 친구들에게 향리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하지 말아주길 부탁했어요. 아무리 같다고 하더라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더구나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금융그룹 계열사에서 일하며 지방에 사는 독거노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노인 한 분 한 분을 친절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척척해 내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어요. 말도 잘 통하고 마음도 잘 맞아서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요. 남편이 식당을 하신다 해서 처음에는 그냥 그러나 보다고만 생각했지 어떤 식당인지조차 생각도 안 해봤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처음으로 남편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전통 있는 맛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시부모님 눈빛도 남다르셨습니다. 굉장히 크셨을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도 존경스러웠고요.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된 것이 너무 기쁘네요. 송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이 계셔서 남편이 바르게 자랐구나 감탄하게 되었고요. 아무튼 신랑도 우리 집에도 와주신 분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향리 같은 아이를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 향리가 몇 번 전화를 걸긴 했지만 바쁘다고 하거나 바로 끊거나 받지 않았어요. 향리가 제 친구들을 불러 단톡방을 만들기도 했는데 제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고 다시 초대하지 말라고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게 할 소리, 못할 소리를 판단 못하며 떠들어 놓고 무슨 염치로 날 부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남편을 만나려고 백화점에 갔는데 향미가 식당 앞에 있다고 해서 당황했습니다. 약속이 있기는 하지만 한 사람처럼 친근하게 손을 흔들며 다가와서 너무 놀랐어요. 야, 나 오늘 너희 신랑 가게에서 밥 좀 먹으려고 왔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점심시간이 끝나버렸네. 근데 너희 신랑 가게는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쉰다는데 알고 있었어. 그런 휴식 시간은 레스토랑이나 식지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장사해도 이윤이 남아 그런 것까지 너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정말 여기서 밥 먹고 싶으면 차라리 예약을 해야 해. 점심시간은 일찍 와서 줄을 서야 돼. 그럼 잘 가.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는데 마침 남편이 식당에서 나와서 제 모습을 보고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제 예비 시어머니인 걸 알자 갑자기 호들갑을 떨며 친한 척을 했더군요. 안녕하세요. 저 수정이요.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친구였던 우리가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드레스샵에서 그 그녀를 만났어요. 인연이기 때문에 다시 만났다고 볼 수도 있겠죠. 두 사람이 가려는데 제가 같이 가서 뭐라도 살 거예요. 식사나 차 같은 거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유진우 라이팅. 그 사람 앞에 있으면서 안 좋은 점을 언급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나 향리는 평소보다 더 귀여운 척하며 미소를 짓고 턱을 들며 제 남편 쪽으로 눈길을 돌릴 때마다 놀라운 짓을 했어요. 남편은 그런 향리를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죠. 저는 이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차를 빨리 마실 뿐 아니라 케이크도 빨리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쟤를 보고 향리는 상냥한 척하며 말하더군요. 어머, 수정아, 너 여기 왔구나. 홍차를 마시듯이 물처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케이크도 포함하여 맛을 뜻해요. 아지 예씨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상류 문화를 즐기는 줄 몰랐나 봐요. 학교 다닐 때도 애가 저렴한 물건을 좋아하더라고요. 수정이는 홍차 동호회에 활동했었는데 아셨나요? 어떤 동호회를 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세상에 그런 동호회도 있나요? 대학 때 같은 동아리에 속해 있던 친구들을 만난 적도 있었어요. 수정이는 홍차뿐만 아니라 녹차, 보이차, 백차를 포함한 다양한 차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비싼 차를 마셔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수정이 덕분에 차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친구가 함께하고 싶다고 하여 함께 왔어요. 제가 오기로 하면 아마 싫다고 할 겁니다. 생각보다 수정이와는 비슷하죠. 정말로요? 저희가 친했던 거 맞죠? 어머, 그럼요. 저희는 등학교 때 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했었어요. 그렇고 그래서 수정아, 아마 제가 다른 친구와 수정이를 착각한 것 같네요. 그건 그렇고
두 사람 결혼 정말 축하해요. 간발의 차이로 이번 주에 결혼해서 뭔가 더 친밀함을 느끼고 있어요. 비슷한 식으로 결혼하니까 솔직히 수정이 너무 사교성이 없어서 남자도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혼까지 한다니 정말 세상이 오래 살고 봐야겠어요. 1. 맨날 왕따처럼 혼자 교실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거든요. 남자들과도 한마디도 못하고요. 수정이는 남자들과 말도 잘해서 이렇게 잘 어울려 보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요. 질투한 적도 있는데, 어머, 예전에는 그런 적 없었어요. 한 번은 저 좋아하는 남자애가 수정이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남자애가 쉬는 시간에 수영이한테 따지러 간 적도 있었어요. 얘가 그 일이 트라우마가 돼서 더 남자들하고 말을 안 하는 것 같더니 성격도 세월에 따라 바뀌나 보네요. 향미야, 나는 너 좋다는 남자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 내가 착한 남자 하나 차버린다고 내 이름 팔아서 내가 그 남자의 욕한 것처럼 말해서 항의를 받은 적은 있지. 제가 담담하게 감정 없이 말하자 향미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딴청을 부리더라. 제가 한심해서 한숨을 푹 쉬자 남편은 제가 향미를 싫어한다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얼른 자리를 뜨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이만 가봐야 될 때가 있어서 일 봐야 되는데 어떡하죠? 저희 먼저 가봐도 될까요? 여기 계산은 제가. 그러면 가볼게요. 어머, 바쁘시네요. 제가 붙잡았어요. 그럼 저도 나가야겠네요. 오늘 잘 먹고 가셨어요. 수정아,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가 먼저 쏙 빠져나가 버렸어요. 저희가 먼저 가고 나면 자기가 계산할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랑 남편이 같이 가는데 자기가 갈 곳이 방향이라며 계속 쫓아오는데 저랑 남편 사이에 끼어 계속 저를 밀쳐냈어요. 혹시 수정이 생활을 보셨어요? 제 생활은 다 화장이든 수정이든 성격에 대해 남들 앞에서 자기 단점을 들고 내려고 하지 않을 텐데 아마 제 친자 모습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생활을 한 번 봤다고 해서 결혼하셨던데 참고로 저는 별 차이 없어요. 아, 네, 향미 씨의 얼굴은 제게 상관없고요. 저 수정이와 함께 많이 보냈어요. 함께 도곤 노인 봉사동에서 일하다 보면 화장도 지워주고 밤에 함께 있었어요. 민박집에서 방을 나누어서 샤워하고 나올 때 다 보인다고요. 참고로 저는 수정이를 더 좋아합니다. 남편은 저희 수정을 슬쩍 밀어내고 제 옆으로 와서 어깨를 만져주었어요. 수정은 남편이 그렇게 행동하자마자 혀를 차며 기분이 나빠졌다고 했어요. 저는 수정이의 짜증이 날 때가 있지만 참아서 말했어요. 수정아, 너 왜 우리랑 같이 가지 않고 따로 가도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내 점을 들추며 우리랑 같이 가려는 건 악의적인 거라고 생각해도 돼. 너 진짜 너무한다. 나는 반가워서 그러는 건데 너희 남편 앞에서 너를 이상하게 만든다고 했어. 남편도 그렇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밀치는 건가? 같은 것들끼리 만난다고 했지. 너희랑은 신분이 다른 변호사 와이프인 내가 참아야지. 그 말에 남편까지 혀를 차며 한다고 했어요. 한 번 언급했을 뿐인데 나는 동창인 선생님에게 지켜보려 했지만 안 되겠네요. 조선 시대의 신분이라는 것이 혼자 사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왜 신분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부족한 거죠? 제 남편이 수정인데 그렇다면 수정이랑 함께 있어야지요. 현미 씨 옆에 있어야 맞습니까? 그게 더 옳지 않습니까? 하지만 솔직히 나한테 보여준 다음에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수영이가 나처럼 키 크고 눈 크고 스타일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 결혼 약속하고 식전에 들어가는 날이 멀지 않은데 조금 참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셨다면 나를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모르시겠다고요? 아니, 왜 그렇게 혼자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현미 씨가 수정이랑 친한 척 한다는 게 거짓말 같네요. 왜 수정이 친구들을 만날 때 현미 씨 없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어요. 이쯤에서 그만하고 헤어지죠. 나도 더는 너희처럼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과 같이 있기 싫어요. 사람은 무한히 주라고 작정한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밥이나 팔고 있었다가라더니 일부러 우리 둘 사이를 파고들어 몸을 부딪혔고 그 결과 우리는 가던 길과는 반대로 향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향기,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찾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어이가 없어요. 진우 씨, 미안해. 애초에 내가 그를 돌려보내야 했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 결혼 전에 복 없을까 봐 가만히 있었었더니 아주 별소리를 다 들었네요. 어차피 다시 볼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이 이상한 거지. 수영이 내가 이상한 것도 아닌데 뭐,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려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되었을 때 친구 한 명이 집 앞에서 보자고 해서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향미가 나와 있었어요. 친구는 미안한 기색이 있었어요. 향미가 자기가 마실 음료를 시키러 간 동안 친구가 말했어요. 어제 단톡방에 오늘 너 만난다는 말을 잠깐 했는데 얘가 그걸 보고 여기까지 왔네. 나는 진짜 이렇게 할 줄 몰랐어. 됐어 네.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미안해. 어쩔 수 없지. 쟤 빨리 보내고 우리끼리 다른 데 가자 라는데 향미가 음료를 들고 우리 자리로 돌아오더니 대뜸집리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수정아, 너희 신혼집은 어디 차렸어? 처음 시작을 잘해야 결혼 생활 내내 부티나게 살아. 부모님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남 땡땡 아파트에 해주실 거라고 하셔서 현재는 잠시 거처하고 있는 곳에 머물지만 우리가 27평리로 이사를 간다면 너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우리가 거주할 땡땡 아파트는 34평이라고 하는군. 내가 말하는 땡땡 아파트라는 건 진짜야? 응, 어떻게 해도 좋아 요리가 잘 나온다 해도 그 집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 같아. 그 집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공동 소유로 해주시기로 했어.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받은 거야? 다른 어떤 것이든 해주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어. 또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집이었고 난 저 말에 감동해서 이를 받아들였어. 아, 그래? 그럼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곧 얼굴을 볼 수 있겠네? 아니야. 27평형이나 34평형이나 단지가 다르겠지 않나? 그곳에서는 1:1 같을 것이다.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향미는 웃으려고 애를 썼지만 얼굴은 빨갛게 번지고 푸르거나 번지며 난리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는 심란해하며 날 보고 있었어요. 향미는 그날 음료만 마시고 즉시 떠났고 저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친구와 함께 했을 때는 향미에 관한 얘기는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뒷담담한 인상을 주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달 동안 소식이 없었던 향미가 갑자기 남편을 찾으러 식당에 나타났어요. 그날 남편이랑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회사를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향미가 찾아왔던 이유가 더 웃겼어요.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 때문에 남편이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서빙을 하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어쨌든 그날은 회사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었지만 향미가 나타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일을 했어야 했는데 너는 재미있었을 텐데 내가 계속 회사를 다녔어서 그런 거였다. 예를 들어 나는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오면 불쌍하다고 생각해.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동네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내 사업을 하는 게 돈을 벌어들이는 거야? 너는 평생 남편에게 의존하면서 먹고 살 거야? 내 그 말은 좀 웃긴다고 생각해. 남편도 대형 로펌 다니잖아. 그건 회사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진우 씨가 식당을 운영한다고 무시한 건 아니었어. 말하자면 진우 씨야말로 대단한 사람인데. 야, 됐어. 너랑 나는 지금 떠들어댕기며 나눈 역할인데. 나는 우리 남편이 너와 내 남편과 함께 밥을 사주고서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나왔어.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은 밥을 왜 사야 하는 거야? 우리는 서로 가까운 친구도 아니고 무슨 말을 해서 이런 일이 된 거야? 뭐라고 말을 해야만 실제 변호사를 만나니 내가 옳게 사라고 했어. 너한테 우리 변호사 남편 자랑 좀 하려고
내가 이런 기회 아니면 어디서 실제 변호사를 만나겠냐고 했으니까 그냥 가라네. 남편 본사 칭찬하고 싶은데 너는 오늘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니? 어쩌라고 불러내면 지 아재가 왔다 해서 향리를 보내기로 했는데 유치한 말다툼이 되어 결국 저는 향리 남편과 인사를 해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양성범입니다. 향리 친구분이 이렇게 되어 영광입니다. 향리랑 다르게 되는 말을 지적하다니 정말 재치 있네요. 뭐라고? 자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느끼는 대로 말한 거야? 그런 식은 무슨, 그런 식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냐? 아니 자기는 내 남편이 있으면 나를 띄워주는 말을 해야지. 이러는 게 어디여라며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하는 것 같아. 저희 남편이 가게 앞으로 나왔어요. 진우 씨, 오늘 갑자기 향미가 자기 남편하고 밥을 산다네 해서 나도 모르고 왔는데 여기서 날 기다렸나 봐. 아, 그래 그럼 우리 식당에서 먹을까? 저희 식당에 일단 들어가시죠. 약소하지만 제가 대접할게요. 남편은 향미한테서 요만큼도 뭘 받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도 갔다고 했고 향미와 향미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남편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당 안은 다른 곳보다 내부 인테리어가 훨씬 고급스러웠고 전통 문양을 넣은 의자와 창문 때문에 분위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많아도 테이블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용했고 은은한 음악도 흘러나왔어요. 남편이 우리를 자리로 안내하면서 홀째요. 매니저분이 향리 남편을 보자 얼굴이 싹 굳어서 다가오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데 갑자기 매니저가 향리 남편 멱살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향리 남편도 매니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더라고요. 양성범, 너 어디 숨어 있다가 여기를 나타나 그것도 우리 사장님 손님으로. 저 형님, 저 이것 좀 놓고 말해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매니저는 저희 체면도 있고 손님들도 놀라실까 봐 더는 못 붙잡고 향리 남편을 놓아주었어요. 그런데 향리 남편은 매니저한테 풀려나자마자 후다닥 도망가더니 쏜살같이 에스컬레이터를 껑충껑충 뛰어내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향리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자기 남편을 따라 나갔고 저와 남편은 어떻게 된 일이냐며 매니저한테 물었어요. 질문을 했더니 알았더니 향리의 남편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네요. 향리의 고향 동생이었던 향리 남편에게 상담을 요청했다는데 그러자 향리의 남편은 로펌에서 가장 우수한 변호사를 소개해 줄 것이라며 돈을 받아가지고는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지금은 그 로펌에 다니지도 않고요. 아, 정말 그 녀석을 오랫동안 찾았는데 여기 나타나리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그 녀석을 잡아야 하는데 향리는 그래서 남자를 골라내는데 문제가 있어서 남편을 혼자 만나 결혼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몰랐고 자랑스러운 남편을 소개하고 싶어 해서 식당에 데리고 갔다가 결국 향미도 속은 것을 깨달았고 남편과 싸워 아주 시끄럽게 이혼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제 친구 중에 향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단톡방에 있었거든요. 향미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서 애들이 심해 금방 소문이 퍼져서 제 귀에도 이야기가 다 들렸어요. 친구는 전화로 제게 이런 말까지 전해줬어요. 향미는 결혼하기 6개월 전까지 다른 남자랑 사실관계를 가졌어. 그 남자는 벤처기업을 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자마자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버렸다더라. 근데 그 사실을 지금 그 사기꾼 놈한테 얘기를 안 했나 봐. 사기꾼 놈도 향미를 태로 빼먹을 거 있는 줄 알고 결혼했다가 속빈 강정이라는 걸 알고 이혼할 기회만 보고 있었나 봐. 아니, 그건 그렇고 어떻게 변호사인 걸 속을 수 있었을까? 로펌에 가면 금방 알게 되고 결혼하겠다는 것을 뻔하지 않았나? 그 사람 어차피 로펌 직원이었으면 가끔 거기 가서 빈 변호사실에 들어가 사진 찍어 보내고 했나 봐. 다른 변호사들하고 와인을 마시는 척 찍은 사진도 있고 그리고 하객들도 다 아르바이트를 불렀다고 하는데 변호사인 척 해달라고 화원도 그렇게 준비했다. 그래 정말 대단하지 않냐? 와, 진짜 사람 속이는 것도 엄청 정성을 들였고 그렇게 일을 한다면 다른 일을 할 것이다. 아무튼 향리는 주변에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진흙탕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가 지금도 아직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이후로 향리와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래, 우연히 본 적은 있는데요. 전보다 더 화장도 진하게 하고 머리도 더 요란하게 꾸몄는데
어째서 하나도 안 예뻐 보인다더라고요. 뭔가 악만 남은 사람 같아 보였다고 할까요? 주변에 남은 친구 하나 없이 다들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라 생각해요. 그동안 향미가 너무 많은 남자들을 속였고 돈도 뺐고 선물도 많이 받았거든요. 친구들이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건 결코 참지 못했고 제가 당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그 애를 봐도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았고 사실 더는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제발 내 앞으로 오지 말라고 빌었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그렇게 밀어놔서 그날 향미는 다른 쪽으로 갔어요. 저는 남편과 여전히 봉사활동도 다니면서 각자 자기 일에 열심히 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이 성공한 것처럼 저도 제 할 일로 할 수 있는 한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가보는 게 제 꿈이에요. 물론 미래에 대해 아무도 모르지만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좋은 일만 있기를 빌며 멀리서 누구에게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